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?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 공장, 그러니까 테라팹이라는 걸 짓겠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과연 일론 머스크의 신의 한 수가 될까요? 아니면 기업 가치를 그냥 통째로 날려버릴 최악의 수가 될까요? 오늘 이 엄청난 야망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진짜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. 무려 200억 달러? 우리 돈으로 하면 26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. 아니, 상상하기도 힘든 이 어마어마한 계획, 도대체 왜 하려는 걸까요? 하지만요,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눈부신 야망 바로 뒤에 테슬라의 미래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아주 거대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머스크는 대체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려는 걸까요? 그건 바로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랑 로보틱스 분야의 절대 강자로 만들겠다는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뭐냐? 바로 핵심 하드웨어, 즉 반도체를 완벽하게 내 손에 쥐는 겁니다. 이 테라팹의 청사진을 보면 그 야망이 얼마나 큰지 확 와닿습니다. 그냥 칩 좀 만들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. 미래 자율주행, 그리고 로봇의 두뇌가 될 7나노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거죠. 이걸 하려면요, 현존 최강 장비인 ASML의 EUV 장비가 꼭 있어야 하고요. 웬만한 도시 하나가 쓸 만큼의 전력과 냉각 시설,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 수백 명이 필요합니다.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계획인 셈이죠. 하지만 이렇게 원대한 비전에는 반드시 현실의 벽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. 바로 돈 문제죠. 자,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의 어마어마한 자본 집약도, 그 무시무시한 무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억 달러. 이건 정말 시작을 위한 최소 비용일 뿐입니다. 그냥 R&D 예산 좀 늘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.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건다. 이 정도 수준의 엄청난 지출이라는 거죠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, 이 200억 달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이걸 한번 보시죠. 이 업계의 최강자 TSMC는요,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매년 무려 400억 달러를 다시 쏟아붓습니다. 테슬라가 처음에 넣겠다는 돈의 2배를 해마다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겁니다.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 한 번 지으면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끊임없이 돈을 잡아먹는, 뭐랄까, 거대한 하마 같은 거죠. 기술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천문학적인 재투자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인 겁니다. 자, 돈 문제만 해도 이 정도인데 사실 더 근본적인 벽이 있습니다. 바로 세 번째 섹션, 실행의 문제예요. 반도체는 자동차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.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모든 걸 좌우하는 아주 무자비한 세계죠. 이 비교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.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자동차의 패널 갭 문제 있잖아요. 단차요. 이게 보기에 좀 안 좋아도 어쨌든 차는 굴러가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반도체는 달라요. 나노미터,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오차 하나 때문에 웨이퍼 전체를, 그 위에 있는 수백 개 칩을 싹 다 버려야 합니다. 거의 완벽, 이런 건 없어요. 오직 완벽 아니면 쓰레기, 둘 중 하나인 세상인 거죠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역사가 보여집니다. 그 거대한 인텔조차 10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다가 크게 휘청거리면서 왕자를 내줬잖아요. 글로벌 파운드리는 아예 7나노 개발을 포기해버렸고요. 이미 이 길을 걸어본 베테랑들마저 비틀거리는 그 정도로 험난한 길이라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천문학적인 돈 문제, 그리고 살얼음판 같은 기술 문제를 다 넘었다고 한번 쳐보죠. 그래도 마지막 과목이 남아 있습니다. 네 번째 섹션,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함정이에요.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규모의 경제라는 거대인 벽이 버티고 있거든요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규모의 경제가 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. 아주 간단해요. 빵을 10개 만드는 것보다 1만 개 만들 때 빵 하나당 드는 비용이 훨씬 싸지는 거. 바로 그 원리입니다. 많이 만들수록 무조건 유리해진다는 것. 이게 바로 오늘날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. TSMC는 애플, 엔비디아, AMD 같은 수많은 고객사의 주문을 한데 모아서 공장을 24시간 내내 풀가동하죠. 그러니까 리스크나 R&D 비용이 자연스럽게 쫙 분산되는 거예요. 반면에 테슬라는요, 고객이 딱 자기 자신 하나뿐입니다.
모든 위험, 모든 비용을 혼자 다 짊어져야 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폐쇄적인 생태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. 만약에 테슬라 자동차 판매가 조금이라도 주춤해서 칩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그 순간 26조 원짜리 최첨단 공장은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돈을 삼키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. 한마디로 가치 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돈 문제, 기술 문제,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위험,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가치 파괴의 갈림길에 서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고는 바로 이 문장일 겁니다. 투자자들은 하드웨어 통제권을 얻는 비용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그 임계점을 넘지는 않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. 다시 말해서 이 컨트롤을 쥐려다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. 진짜 중요한 질문은 테슬라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? 하는 기술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.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테슬라가 과연 이걸 해야만 할까? 라는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질문인 겁니다. 그래서 이 거대한 계획, 과연 모든 걸 꿰뚫어 본 천재의 대담한 한 수일까요? 아니면 현실의 무게를 생각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? 어쩌면 테슬라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